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윤재용 선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등장한 지 33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ETF의 탄생, 그리고 신규 상장 ETF를 살펴보는 5가지 트렌드입니다. ETF의 탄생과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수단으로서의 ETF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입니다. ETF의 모체가 되는 뮤추얼 펀드의 시작은 1774년 네덜란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나누는 이와 같은 형태는 영국, 미국까지 건너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공개 뮤추얼 펀드는 1975년 ETF의 사상적 시초로 불리우는 존 보글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0년 전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서 토론토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됐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93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됐습니다. 이후 ETF는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을 크게 4가지 세대로 구분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로 이 표입니다. 1세대는 대표 지수와 섹터, 그리고 2세대는 스타일, 3세대는 테마와 액티브형, 그리고 4세대는 옵션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의 도입, 이렇게 크게 4가지 덩어리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대표 지수는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 200처럼 국가별 대표 지수 대표 기업들을 편입한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섹터형은 사람으로 치면 하는 일을 통해서 분류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을 묶어서 편입한 것이 금융 섹터인 게 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2세대인 스타일은 사람으로 치면 성격에 가까운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저변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 3세대는 테마형, 그리고 액티브형입니다. 먼저 테마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테마형은 클라우드라든가 2차 전지와 같이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이 구조적인 큰 변화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묶어서 편입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세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옵션 전략 등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ETF 시장 내에서 끊임없이 이 분화와 이 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올라갈 것만 골라내려는 시장의 요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테마형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되겠죠. 아마존과 같은 이 온라인 리테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기업들은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잘 나가는 온라인 리테일 기업과 죽어가는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투자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리테일 기업들만 묶어서 테마형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TF 시장은 끊임없이 세대를 거쳐가며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오를 것만 발라내려는 시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략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다양한 전략 외에도 그 세부적으로 이 전략들이 분화되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굴 산업 내에서도 어떤 채굴 산업 전반, 금강주, 구리, 여기에 더해서 니켈이라든가 혹은 중소형 구리채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어떤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ESG 팩터가 추가되는 것 역시도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ESG 팩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ETF가 상장이 된다라든가, 혹은 유럽이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되는 대표 지수라든가 혹은 테마형 ETF에 대해서 ESG 팩터가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기존 전략 내에서 세분화가 된다라든가 혹은 ES 팩터가 결합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채권, 금리 고점 잡기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ETF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채권형 ETF로의 강한 자금 유입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것이 여기 있는 이 표인데요.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국내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금 유입이 채권형에서 나타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는 원자재 기타에서도 사실은 이 CD 금리물과 같은 금리물이 자금 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역시 7월 말까지 6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체 신규 상장 종목 내에서 채권형 비중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처럼 미국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에는 이 까만 선으로 나타난 이 채권형 ETF의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6개월 평균으로 봐도 꾸준하게 채권형 ETF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체 신규 상장 내에서 약 3분의 1가량을 채권형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채권형 ETF 내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대한 수요입니다. 특정 시점에 만기가 된 채권들을 묶어서 ETF를 만들고 해당 시점이 되면은 이것을 없애는, 상장 폐지시키는 형태의 ETF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잔여 만기가 굉장히 긴 장기채 ETF 위주로 ETF들이 빠르게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형 ETF에 대한 선호는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표는 2023년 이후로 일본 시장에 신규 상장된 채권형 ETF입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죠. 일찍이 해외 투자를 시작한 일본인 만큼 이 채권형 ETF 시장 내에서도 해외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ETF 시장의 역사와 함께 신규 상장 ETF에서 보는 5가지 트렌드 중에 2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나머지 키워드들도 함께 살펴보시죠.